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고하저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연말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매매 가격 최고점을 거침없이 갈아치우던 아파트 시장이요. 10월 이후부터는 주춤하면서 한 주씩 지날 때마다 그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2016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향방을 정해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투자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티 가치연구소 강성욱입니다. 2016년도 이제 끝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2016년 부동산을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돌이켜보면 2016년 부동산은 2014년, 15년과 연장선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풍부한 자금이 이제 사실은 투자처로 안전자산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이제 강남 재건축 위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재건축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올라가는 게 이제 강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지역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또는 가계 부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11.3 대책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가하면서 사실 부동산이 2017년에는 조금 이제 그 약보합세로 전반적인 형태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긴 안목에서 또는 이제 중기적인 안목에서 또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잘 분석하셔서 가시면 정석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약보합세로 이제 보는 그 이유 자체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규제 정책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쪽으로 좀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상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면 억제책이 나오게 되고 규제책이 나오게 되고 부동산이 또 이제 침체기가 들어가면 다시 이제 활성화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추가적인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이제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약간 약해 보이고요. 그런 형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부동산이 약보합세를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요인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발 금리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되다 보면 부동산에는 어쨌든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지상이나 기사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따라 공급량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심리적인 영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나 미분양이 되는 곳은 아직 수요가 덜 채워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공급이 특정 지역에 이제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제 심리적인 영향으로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어찌 보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지적이라든가 가치가 그만큼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조정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걸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보시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세미나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투자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총 두
두 가지 물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수요층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자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6층 중 4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구매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8,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제2의 강남을 꿈꾸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 개발 호재는 물론이고 인구 유입까지 다양한 장점들을 좀 보유한 곳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1원칙이 인구가 이제 얼만큼 유입되느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성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자역 경의중앙선 가자역에 2분 거리에는 초역세권에 있다. 그리고 6호선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더블 역세권에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상암 DMC라든가 기타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홍대 상권이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거지로서의 환경,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수요가 자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든가 또는 실제 거주하실 분 위주로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 투자 포인트는 신도시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변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신다 그러면 그런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상암 DMC와 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홍대 상권 확장에 따른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입지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 북쪽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역이 이제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보면 상암 DMC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쪽으로 이제 그 홍대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역과는 이제 걸어서 2분 거리에 아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가자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굉장히 이제 쾌적하고 조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통의 어쨌든 입지적인 여건이 좋을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재정비 촉진 지역이라든가 상암 DMC 같은 큰 호재가 있는 지역 쪽에 그 내용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시설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내부 순환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또 수월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뭐 교통도 굉장히 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을공원이라든가 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등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강도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입지적으로 주거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또는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측면에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촉진 지역이라든가 상암 DMC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갖추어지고 또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 있는 그런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를 보시면 뭐 중동초라든가 또 경의선 숲길 또는 인천공항 등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생활 편리성이 굉장히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향후 지가 상승을 견인시킬 만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암 DMC만 해도 그 개발 호재가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세한 개발 사업들을 좀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사실 뭐 이제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어떤 형태가 그 없던 지역에서 지금 상암 DMC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이제 가격으로도 지금 비싼 그런 형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북구 쪽에 어쨌든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또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업체들이 얼마큼 들어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삼성이라든가 또는 LG 뭐 CNS라든가 뭐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 규모로 보셔도 한 17만여 평 정도의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드와이드 외국인 학교라든가
또 일본인 외국인 학교도 또 배치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융 등 한 1,000여 개 정도 이제 기업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 종사자가 한 6만여 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사실은 부동산이 한 단계 상승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의 가자 같은 지역도 향후에 계속 이제 집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앞전 재정비 이제 촉진지구가 북쪽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전략적인 하나의 신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경우가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이제 갖추게 되겠는데요. 상암시 DMC와 더불어서 더블로 또 하나의 이제 큰 개발 호재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의 다 많이 또 지어졌고 입주도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변에 어쨌든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주변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가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거로서는 또 최근에 이제 그 지역 쪽이 어쨌든 덜 가격 자체가 덜 반영된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 면적으로 보면 한 32만 평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 유입을 보시면 한 5만여 명 정도의 인구 유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만여 명 정도의 인구가 이 근처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주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대 상권 자체가 또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 자체는 향후에는 주목받는 지역으로 그런 입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암 DMC의 개발 호재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죠. 11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인데요. 투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부 구조를 좀 자세히 파악을 해볼까요? 네, 이제 그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실제로 일반 우리가 다세대가 위치하면 좀 굉장히 이제 주거가 밀집되어 있어서 좀 빡빡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사면이 굉장히 개방감 있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어쨌든 그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뭐 총 6층 한 5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규모가 굉장히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2개 단지 한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세대 중에 조금 규모가 있는 형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 6층 중에 지금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로는 이제 방이 2개와 화장실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와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내부 구조나 이런 형태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개방감이 굉장히 좀 뛰어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접해서 또 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또 바로 이제 인근에 또 바로 큰 대형 도로 자체도 조금 나가시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또는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굉장히 잘 갖춰진 위치로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쨌든 거기들 선호도가 높은 그런 다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제일 중요한 투자 금액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투자 금액 자체는 사실은 조금 현재는 뭐 다른 인근에 우리가 이제 또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한 2억 5천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실제 한 평형은 실사용 면적은 한 15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금액 같은 경우는 전세는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세 한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액은 월세 시는 한 1억 5천 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릇이 실구매액인 전세 시는 한 2,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시는 한 8,4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 매물에 투자를 하시면 어떤 분들이 가장 좀 혜택을 보실까요? 네, 현재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하는 어떤 실거주 위주로도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상암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시설들이 있는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또 저렴한 형태로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전세를 또 안고
갭 투자를 하신다 그러시면 뭐 3천만 원 정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하실 수도 있고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또는 가격 상승의 여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수익형 부동산 형태로 바꾸시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벼우면서도 향후에 이제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제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되실 것이 이제 가치 측면에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하고 내부 구성하고 향후에 주변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변 개발 형건이 지금 형성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 같은 가족 인근 같은 경우가 아직 이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려면 공실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실이 이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변에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성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자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6층 중 4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으로 형성돼 있고요. 실구매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8,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괜찮을까 중간 점검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언제든지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로 떠나볼 텐데요. 자세히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KTX 동탄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층 중 1층에 해당되고요. 분양 면적은 75.87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4,26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구매액은 2억 2,26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동탄 신도시 내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어떤 장점들 보유하고 있을지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짚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제 또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12월 9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이제 SRT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KTX하고 그다음에 이제 GTX 이제 동탄 역세권에 한 8분 거리에 되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가 유동 인구 또는 상주인까지 한 3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다수 이제 포진해서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는 위치에 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어쨌든 인구가 계속 동탄뿐만 아니라 산업 단지가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다. 그다음에 뭐 동탄 이 신도시는 원체 이제 큰 형태로 지금 구축이 되고 거의 다 완료가 아파트 같은 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산업 단지 이거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그쪽에 위치한 그런 어쨌든 상권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탄 테크노밸리와 함께 편리한 교통까지 자랑하고 있는 입지를 좀 갖추고 있는데요. 어떤 입지 장점을 좀 더 갖추고 있는지 자세한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SRT 이제 어떤 KTX 고속 열차 같은 경우가 이제 개통을 했기 때문에 동탄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탄 역세권이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동탄 역세권 자체가 기존에 이제 이제 개통이 되기 전부터 동탄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변의 가격들이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수서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동탄, 지제, 평택, 지제까지 한 단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GTX도 같이 이제 나중 향후에 한 2021년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8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탄 테크노밸리를 진입하는 길목에 스트리트형 상가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동탄 이 신도시가 급격한 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고 많이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개발 호재들을 앞두고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예, 개발 호재 이제 그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KTX SRT가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하고 인접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GTX도 이제 개발이 들어가면 동탄역도 마찬가지로 GTX가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역에서 삼성 또는 성남을 거쳐서 동탄까지 이루어지는 마찬가지로 그냥 서울에서 진입하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서울에서 진입하는 거리가 20분 내로 가까워지면 굉장히 부동산은 또 상승을 한 단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도권 동탄 복선 전철도 2020년 이후에 또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인에서 서울 고속도로를 타 보시면 금방 동탄 2신도시까지 1신도시까지 같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탄 테크노밸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 유동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한 상주 인구는 한 2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동 인구 10만까지 해서 한 30만 명이 거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일단 한 단계 지금 상승한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이제 상가라든가 기타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두산이라든가 형태가 반도체라든가 두산중공업, 3M이 또 형성이 되고 또는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의 인구가 다시 들어가게 되어서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금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형태가 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다시금 아파트 가격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가 현재는 한 단계 상승한 피로감 때문에 당분간 여러 가지 현상상 좀 조정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현재 시점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재가 가장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상가는 2018년 준공을 좀 앞두고 있는 상가인데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하 3층에서 시작 20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상가를 지금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 지역의 일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동 인구라든가 스트리트형 상가로 또 지나가는 형태뿐만 아니라 자체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인구가 바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한 5만 명 정도의 아파트 수요층이 또 있게 되겠고 동탄 테크노밸리에 뭐 한 20만 명 정도가 유동 인구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의 있는 형태고요. 물론 스트리트형 상가로도 되고 그다음에 테라스 설치라든가 뭐 사면 개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잘 가꾸어진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KTX 동탄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층 중 1층에 해당되고요. 분양 면적은 75.87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구매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세미나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년 향후 부동산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욱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